그래서 자산의 평가 손실은 원칙이 손금 불산입이에요. 이미 평가 손실은 미실현 손실이에요. 실제 순자산이 감소된 건 아니죠. 그래서 회계에서 잡은 평가 손실, 손금 불산입하는 게 원칙인데 정말 객관적인 사유로 평가 손실 난 건 손금 인정해요. 이게 엄격하게 해석하시죠. 이걸로 법인세를 줄일 수 있겠죠. 우리 회사 갑자기 자산 가치가 없는 것 같아. 평가 손실 막 10억 잡고 손금 처리하고 손금 인정 받으면 법인세 안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법은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금 산입은 결산 조정을 전제로 해도 체크하세요. 결산 조정을 전제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된대요. 그래서 법에 열거한 사유가 있어도 야 올해는 어차피 우리 법인세를 안 내니까 평가 손실 인정되지만 계산하지 말고 내년에 넣자.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해에 계상해야지만 인정될 거예요. 그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일단 열거한 사유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산별로 구분이 돼 있어요.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 파손이나 부패 사유로 정상 가격에 판매가 불가능한 건 정말 객관적인 사유로 자산 평가 손실 뜬 거예요. 회사가 계상하면 손금 인정해줘요. 이번에 유형 무형 자산이라고 생각하세요. 고정자산 문구가 유무형 자산으로 바뀌었어요. 유형 무형 자산은 지진 나서 와장창 났다, 화재 수형 폐광 등의 정말 자산 평가손이 발생했다면 손금 인정해줘요. 근데 이것도 회사가 결산서에 계상했을 때 인정되는 거예요. 주식이 특히 까다로워요. 일단 표 제일 아래쪽에 모든 법인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시면 파산이라는 사유 있죠. 파산. 상대방 법인이 파산했어요. 내가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파산했어요. 회사가 계상하면 무조건 손금 인정받을 수 있어요. 파산이라는 사유 나오면 회사가 계상한 경우에 무조건 손금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위에 부도 발생, 회생기획인가, 부실징업 기업이 된 경우는 상장 법인이라면 손금 인정받을 수 있는데 두 번째 창업자 등은 지업자이니까 안 보셔도 되고 그 세 번째 비상장 주식은 특수관계 없을 때만 손금 인정해줘요. 상장 법인은 그럼 역으로 특수관계 여부가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비상장 주식은 특수관계 없을 때만 손금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 특수관계 판정이 또 예외적인 느낌이에요. 원래 법인세에서 특수관계 판단은 1%로 한단 말이에요. 그 대주주 요건을. 근데 여기는 5% 또는 10억이에요. 5% 또는 10억. 5% 이하이고 또는 취득가액도 10억 원 이하여야 돼요. 4% 15억이면 특수관계에 있다라고 봐요. 주식가액이 너무 크니까. 1% 20억 있으면 특수관계에 있다라고 봐요. 이거 엔드 요건 갖춰야 돼요. 5%도 이하고 10억 원도 이하고 했을 때 특수관계 없고 상대방 부도 발생했을 때 손금 계상하면 손금 인정받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거한 사유 외에는 다 손금 불산입인 거예요. 그냥 재고자산이 유행이 지났대요. 그래서 손금 처리했어요. 손금 불산입이에요. 유형자산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평가 손실 처리했어요. 손금 불산입이에요. 주식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기타 포괄 손실 FBOCI였어요. 다 부인하시면 돼요. 법에 열거한 사유만 되는 거예요. 법에 열거한 사유만. 엄격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손금산입 기속 시기가 진짜 까다로워요. 이거 결산 조정 사항 중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측정하는 결산 조정 사항이요. 왜 보수적이냐면 원래 결산 조정 사항의 개념이 이런 느낌이에요. 원래 결산 조정 사항 개념이 19년도에 어떤 결산 조정 사유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때 계산 안 했어요. 법인이 계산 안 했어요. 20년도에 감가상각비를 예를 들을게요. 감가상각비 결산 조정 사항이죠. 20년도에 이렇게 계상했어요. 괜찮아요. 꼭 이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안 적고 다른 해에 적어도 괜찮아요. 결산 조정 사항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런데 이 자산의 평가 손실은 이익 방지가 더 쉽단 말이에요. 회사가 임의적으로 계상하는 거니까 반드시 그 감액 사유 발생한 연도에 계상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파산 같은 거 발생했으면 반드시 19년도에 비용 계상해야지만 손금 인정된다는 거예요. 20년도에 계상하면 손금 불산입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 사유 발생한 연도에 비용 계상해야지 손금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요 사례 잘 나와 있죠, 지금. X1년도에 상대방 법인이 파산했대요. 근데 격리 직원이 실수했는지 아니면 일부러 안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19년도로 바꿀게요. 그래 최근 이제 시험처럼 19년도에는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20년도에 회사가 이렇게 계상을 했네요. 아씨, 주식 상대방 망했네. 평가 손실 잡아야겠구나. 100. 네, 세법은 19년도에 안 잡고 뭐 했냐. 송금 불산입하셔야 돼요. 인정 안 해요. 그래서 평가 손실을 부인하는 손금 불산입 100과 다시 주식을 증가시키는 유보라는 소득 처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럼 평가 손실은 얼마의 금액을 잡을 수 있냐면 그 아래쪽 표에 재고자산은 기말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 그러니까 평가 전 가액과 처분 가능한 시가 차액을 손실을 잡을 수 있겠죠. 고정자산은 평가 전 금액과 기말 현재 시가 차액을 평가 손실 잡을 수 있겠죠.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주식은 이게 회사에 되게 가치 없는 주식이다 남아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비만가액 1,000원을 남기셔야 돼요. 그리고 위에 요걸 하나 말씀 안 드렸네. 최근 개정세법인데 위에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라고 일단 적혀있죠. 거기에 점이 이렇게 가운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마침표 점으로 좀 바꿔주세요. 지금 이렇게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마침표 점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가운데 점이 아니라 마침표 점으로 좀 바꿔주세요. 손금 산입. 그래서 원래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계상하면 비용 계상하면 손금 산입인데 최근의 개정세법으로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납세자 유리한 쪽으로 하나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본만 때도 설명드렸는데 실제 이제 바뀐 원인이에요. 대기업이 나무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수목이죠, 수목. 이것도 유형자산이에요, 유형자산. 번개에 맞았어요. 좀 노란색으로 입체감 있게 표현해볼까요? 토르가 번개를 쳤어요. 우지끈 났어요. 우지끈. 유형자산. 근데 대기업 그 총수분이 나무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이 나무가 무너진 건 우리 회사 무너진 거와 다름없다. 전문가 투입해서 살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봤더니 21년으로 넘어간 거예요. 계산 못하고. 살리려고 노력하다가. 사람은 되니까. 근데 결국 문명하셨어요. 결국 나무가 문명하셨어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21년도에 평가 손실을 계산한 거예요. 이때 이제 번개라고 쓸게요. 나무도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금액이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과세관청이 송금 불산입한 거예요. 번개 맞은 해에 계상해야지 송금 인정이다. 송금 불산입이다. 난리 친 거죠. 아니 나는 일부러 조작하려는 게 아니라 아직 쓰러지지 않아서 얼마 평가 손실하는지 몰랐다. 살리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법이 바로 바뀌었어요. 그때는 파손 멸실이 확정돼. 그래서 평가 손실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때 적어도 송금 인정하는 걸로 개정된 거예요. 근데 시험에 또 시험생이 이거 왜 많이 틀리냐면 잘 보세요. 요거는 하나 필기해 두시고 19년도에 파산이 상대방 법인이 파산했어요. 내 주식 가치가 이제 무너져 내렸겠죠. 그래서 평가 손실 잡았어요. 얘는 숫자를 조금만 바꿀게요. 주식이 원래 10,000원이었나봐요. 그냥 임의의 숫자 10,000원. 평가 손실 이렇게 잡았어요. 세법도 인정하잖아요. 그쵸?
잘했네. 파산한 연도에 적었네. 세무조정 없음 하고 틀리는 거. 세무조정 없음. 세무조정 하나 남았어요. 1,000원 남기셔야 돼요. 주식은 1,000원 남겨야 돼요. 세법은 비만가액이라는 1,000원을 남기셔야 돼요. 실무에서 중요하진 않지만 시험에선 잘 나와요. 9,000원만 떨굴 수 있어요. 1,000원은 남기셔야 돼요. 그럼 1,000원을 부인하는 순금불산입 1,000원과 주식이 있다라는 자산증가 유보소득 처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처분 시점에 추인이 될 거예요. 주식만 있어요. 참고로 또 주식만. 재고자산, 고정자산은 안 써있죠. 그래서 주식이 특기 시험에 좀 잘 나와요. 주식이 특기 시험에 잘 나와요. 충격적이죠. 그래서 헷갈리시면 이런 식 저런 식 계속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주식을 어떤 식으로 정리했었냐면 참고로 주식이 자꾸 틀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틀릴까? 파산일 때랑 파산 외의 사유로 구분해 봤어요. 부도 발생 등 정도로 적어둘게요. 파산일 때는 상장 주식이건 비상장 주식이건 무조건 손금 인정을 해주는구나. 파산은 진짜 망했구나. 일단 색깔을 좀 적어볼게요. 근데 부도 발생 등은 특수관계 여부를 좀 따져야 되니까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특수관계인이 없을 때와 특수관계인이 있을 때로 나눠서. 파산은 그냥 다 되는구나. 파산이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다. 판정 안 하게. 근데 부도 발생 등일 때는 상장 주식은 전액 송금으로 일단 송금으로 인정을 하는데 비상장 주식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없을 때만 송금이고 특수관계인이 있으면 손금 불산입이에요. 그리고 주식은 이렇게 송금 처리할 때도 중요한 게 비만가액 또 1,000원 남겨야겠네. 그리고 이 대전제는 또 뭐가 있죠? 이 대전제는 감액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비용 계상해야지 인정되는 결산 조정사항이에요. 이런 또 대전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다 생각하고 이 자료를 접근해야지 안 틀릴 수 있어요. 굉장히 꼼꼼하게 접근하셔야 돼요.